57일밖에 안 됐어요. 아직 2달도 안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 그는 5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자료 검토하고 있는 그 사진 하나랑 그러면 그 사진 볼까요 지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눈시울 붉겠다 그러면 그 장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장면을 그 사진을 제공받아서 쓰든가. 네. 제목은 눈시울 붉겠다고 해놓고선 사진은 저 사진하고 산책하는 사진을 쓰니까 영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저 사진 일단 보겠습니다. 숙소에서 자료 검토하는 윤 대통령 모니터를 보고 계신데 말이죠. 뭘 보고 있을까요? 저 보통 보면 이제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하얗죠? 저거 오늘 알려드립니다. 뭔가 알아요? 대변인실에서 네. 딱 클릭했을 때 화면 넘어가는 그 장면이 그 찍힌 거라고. 순간 포착. 오해 없길 바란데. 그 제가 그럼 좋아. 이거 컴퓨터는 그렇다 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때마침 조작을 넘기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사진들을 보면 연출의 의혹이 있는 듯한. 아니 그러니까 뭐 세팅된 사진이다라는 얘기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의혹 제기하고 있고 어찌됐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한 사진들입니다. 네. 저거는 알려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해서 나온 사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좀 성의 없이 올린 사진 아닌가. 네. 나토 가서 나토 이제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15분 동안 무려 15명을 만났어요. 아 그거 세일즈 얘기하셨다는 거? 15분 동안 15명 15분 동안 이렇게 15명 하는 만나면은 네. Say hello. 코리안 Who are you? 이렇게 뉴클리어 물어보면, 넘버 원. 넥스트. 하이. 뉴클리어 남버 아니야? 하이. 뉴클리어 넘버 원. 넥스트. 이거밖에 더 돼? 얼굴이나 익히러 간다라는 네. 얘기가 정말 또 얼굴만 여기서 익히고 있어. 아까 그거를 얼굴이라도 제대로 익혔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은 기억 못 하겠지. 네. 아,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뭐 성과가 뭐 10조 원 가까이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도대체 그건 언제 나오는 거야? 자꾸 말만 하지 말고 10조 원을 보여주면 아니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중에 8조가 체코에 원전이 있는데 8조짜리야. 그게 11월에 경매가 열려. 그러니까. 입찰을 해. 거기에 우리도 참가할 건데 체코 대통령 하고 안면 탔다. 1분 동안 그러니까 우리 걸 뽑아줄 거다. 우리한테 잘해줄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대통령 얼굴 봤다고 그 나라 거 뽑아주면 안 돼. 8조를. 그러니까. 그럼 비리 아니야? 그건 체코 얘기고 체코가 비리가 돼도 말 게 뭐야. 아. 하여튼 뭐 그런 걸 합산한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린 가서 살 수 있다. 네. 뭐요 정도로. 그나마 많이 나온 게 이제 폴란드에 네. 무기 수출하기 위해서 폴란드는 네. 실제로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 사가면 누가 싫어하겠니? 러시아. 그렇지. 바로 국경지대인데. 그 러시아 싫어하면 중국도 싫어하겠지. 그렇지. 중국 싫어하면 북한도 싫어할 거고. 좀 근데 뭐- 경제수석은 우리 이제 탈아입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랬어요. 이랬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야 나 폴란드에 뭐 판다. 예, 이건 아니라는 거. 러시아 봐라. 예. 중국 니네랑 외교 끊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중국 25%고 나라 무역의 4분의 1이 날아가는 거네. 끊어버린다잖아. 아니, 25% 시장 버리고 네. 8에서 10% 정도 되는 그 시장에 몰빵하겠다. 지지도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난 신경 안 쓴다. 그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다. 국민이 지지를 안 보내고 국민이 있는 지지율이야. 근데 무슨 소리야? 이 여기서 나가는 인식은 취임 전부터도 정치 한다 그랬을 때부터도 제일 걱정했던 게 자기만 옳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못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지율이 막 한 10%대가 나와도 나도 그게 여전히 나는 옳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아, 이거 아예 안 보시겠다는 그리고 얘기잖아. 인사에 있어서도 김승희 후보자는 자진 사퇴 자진 형식으로 사퇴. 정리가 됐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누가 장관이 그런데 됐어요. 음주 전문가라고 0.25일에 나오는데 선거 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건 더 진짜 의아한 거죠. 선거 유예는 벌금도 안 냈다는 얘기예요. 벌금을 선고를 하면서 그래 한 2년 지나면 없애줄게. 봐줄게 하잖아. 봐줄게. 예. 기자들이 아니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다운표에 나온 말을 한 거야. 아, 그렇지.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라고. 진짜 자기 요만큼만 보는 거야.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본인이 전 정부 인사 아니야?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의미 없다 지지율이라는 거.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 그 민심, 여론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나만 옳다. 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일종의 정신 승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니들이 잘 몰라서 그래. 그렇지.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내 기쁜 뜻을. 이건 좀 위험해. 저 레드크로스 얘기는 네. 나도 벌써부터 이제 몇몇 의원들이 나와요 하는 이제 거야. 벌써.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긍정 평가가 30%대로 떨어지잖아. 네. 그럼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는 그 정도가 되면
여권이 완전히 힘을 잃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정책을 펴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밑에서. 정권 잡고 바보가 되는 거구나. 정권은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움직이나. 저기 지금 정치 저렇게 해봤자 저 방향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거 나 어떻게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이 생각부터 한다는 괜히 거야. 나까지 뭐가 안 잘 움직인다. 나왔지, 속된 말로 말빨에 힘을 잃는 거지. 아침에 나가면서 약식 기자회견 하면서 어제는 보스태핑이요. 근데 어제는 심지어 손가락질까지 했잖아. 사태질까지 하고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저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검찰총장 할 때까지만 해도 네. 기자들이 밑에서 뭐 기사 하나 주는 거 가지고 다 받아줬고 정말 글자가 들어 살살 말 잘 들었는데 이게 자기 생각에는 검찰총장에서 확 올라가서 이제 대한민국 짱인데 네. 아니 기자들이 바락바락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인사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물어오잖아. 출국길에 기분 나쁜 소리 하잖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양반 입장에서는 오히려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 언론들이 우쭈쭈 해줬다고 그치. 다 받아쓰고 갑자기 등을 싹 그러면 안 돌려. 된다. 그러지 이러면 마라. 안 된다. 이러니까 약간 빠개 친 거지. 그래서 저는 어제 질문 2개 받고 들어갔잖아요. 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이거 여기부터 저희 추정입니다. 네, 뇌피셜입니다. 네, 뇌피셜. 추정이에요. 네. 들어가서 생각해봤는데도 빡이 친 게 안 가라앉는 거야. 예, 맞지. 그라데이션으로 계속 빡치는 거구나. 계속 빡쳐. 그래서 교육부 장관 임명장 수여할 때 네. 그 한마디 했잖아. 네. 거기서 이제 자기 할 말 다 한 거지. 아.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 주면서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 야당에게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굳이 여기에 언론을 넣었습니다. 언론, 야당으로부터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그 뒤에가 아주 악본입니다. 네. 소신껏 잘하시라. 소신껏 해라. 어제가 취임한 지 2달 되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와, 말 되냐? 진짜. 근데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게 2달이란 걸 믿을 수가 없어. 2달 됐는데 34.5% 적혀 대박. 있잖아요. 폭락.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폭락. 우리나라 그 정치학 교수들하고 정치부 기자들이 이거 심각하게 연구 대상이에요. 사실상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코로나 재확산 아 그럼요. 이거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금리를 몇 번 더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뭐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패턴으로 네. 간다면 7월 말 10만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전문가분들이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잖아요. 네. 뭐 거리두기라든지 영업 제한이라든지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거 못 해요. 그거 했다가는 진짜 아주 강한 저항에 부딪힐 거고 생활지원금 그 적용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소득 순위 나눠 가지고 그렇게 준다는 건데 그럼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뭐 재택근무 관련된 것도 그동안 지원금 나오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럼 누가 재택근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안 시키겠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코로나 재유행은 더 속도가 붙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병상 줄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환자가 나왔을 때 관리가 되고 이걸 또 처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의 수를 줄이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걸 막아야 되는 게 1차 목표인데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을 앞에 강구해놨던 것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이거를 타개할 만한 정책적인 수단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 자체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뭔가 특단의 어떤 그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일이 벌어지는데 개인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비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과 뭐 애도를 표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과 사람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나서 대통령까지 나서 조문 가야겠네요 빨리 서둘러서 그 외교 사절단 보내야겠네요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거는 구별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까지 나서야 될 문제야? 이렇게 대놓고 예. 아베 전 총리 조문했어요. 맞아요. 저도 일본- 어제 뉴스 봤어요. 일본 대사관 가서 네.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 뭡니까? 상호주의예요. 그렇죠.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을 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일본 대사관에 갔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갔어요. 그렇죠. 그럼 일본이 그동안 우리 정부 역대 대통령의 장례식에 최고 인사를 누굴 보냈느냐? 전 총리가 최고위급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그동안 누굴 보냈느냐? 전직 그 총리 사망할 때 주일대사 외교부 장관 정도를 보냈습니다. 네네네. 이건 상당히 엄청난 파격이에요. 그렇죠. 이런 네. 경우가 없었습니다. 조문록에 윤 대통령이 썼잖아요. 겁나 정성스럽게 썼더라. 엄청 길게 썼는데 되게 길게 썼어. 제가
경악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네. 여러분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이거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대동아 공영. 뭐 이거는 아베 전 총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일본의 일본의 정치인들은 극우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문록에 이렇게 쓸 수 있어. 네. 근데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네.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전 총리 약간 무섭다. 이거는요. 섬찟한데 이거. 무섭다. 진짜. 이거는 어.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이봐. 뭐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인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저 사진을 누가 제공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실입니까? 대통령실 제공입니다. 아 예. 어제부터 저 사진 봐. 저 사진 봐. 저거 지금. 그러니까 저 봐봐 지금. 그러니까 저 충격적인 구도를 봐. 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회 부의장, 중진 의원 등으로 꾸려진 조문 사절단을 일본에 보낼 방침이다. 뭐 얼마나 더 하려고? 가족장 한다잖아. 가족장. 가족장 뭔지 몰라? 충격적이다. 진짜. 그 자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뽀록 나는 자리입니다. 아. 당선이 됐다는 건 뭐 예비 경선부터 쭉 거쳐오는 동안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특별한 이슈나 특별한 능력 검증 없이 평가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국정이라는 것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처리하는 방법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것도 보일 그리고 거고요. 태도도 보일 테고 이 태도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능력치도 보일 테고 만약 능력치가 어떤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라면 이건 좋은 평가를 받고 박수를 받을 거고 그렇죠. 능력 역시 숨길 수가 없을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부족한 부분이라면 여기에 대한 지탄을 받으면서 비판을 받을 것인데 그 비판에 대처하는 태도 또한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약식 회견이라는 자리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뽀롱이 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 소통을 강조를 했었고 네. 도어 스태핑도 소통 때문에 한다고 하잖아. 본인이 생각하는 소통은 내 말을 잘 듣는 거야. 한마디 던지면 의중이 뭐다라고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잘 따라주고 이게 소통이야. 이게 어떤 수를 두려고 한다라는 걸 보이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 수가 읽히는 건 둘째치고 그 읽혀지는 수가 너무 짜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혀지는 수도 짜친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까지 거칠게 너무 티나게 뻔히 보이는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참 이게 거듭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피해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입을까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뭐다? 그게 걱정된다는 거죠. 그게